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을 뽑는 본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597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을 뽑는 본선거. 이번 선거는 대통령 외에도 연방 상원의원 34명, 연방 하원의원 435명 전원, 그리고 상당수 주지사와 지역 정치인까지 선출하는 가장 큰 선거입니다. 민주당의 클린턴은 오늘 오전 8시 자택이 있는 뉴욕 외곽 체퍼커의 그래핀 스쿨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함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공화당 트럼프는 뉴욕 맨해튼 56번가에 있는 PS59 비크맨 힐 인터내셔널 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오늘 선거의 결과는 저녁 7시부터 각 주별로 투표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공개됩니다. 특히 오후 7시 30분부터 8시에 발표되는 오하이오와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등 3대 경합주의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승패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960년 이후 67명의 선거인단이 걸려있는 이곳 3개 주 중 2곳에서 승리한 후보가 승리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CNN 등 주요 언론은 91%의 확률로 클린턴의 당선을 점치고 있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본선거 날인 오늘 오전 6시부터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투표소를 찾은 한인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지지 후보에게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역 정치인들도 한 표를 행사하며 시민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디어 시작된 미국 대통령 선거. 이른 아침부터 투표를 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한인이 많은 뉴욕 퀸즈 플러싱에 있는 PS20 존 보은 초등학교를 찾은 한인 유권자는 소수의 권익 보호를 위해 투표했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동포분한테 우리 한국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지. 트럼프는 손해보게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꼭 힐러리가 찍었으면 좋겠어.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어. 네. 투표소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지역 선출직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당선이 유력한 론김 뉴욕주 하원 의원은 한인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This is about making sure that it doesn't matter if you've been here for 5 years or 500 years, whatever. You are as every part of the American experience and you have a right to be part of this country, and that's what Hillary Clinton stands for, and that's why it's important for Asian Americans and Asians to participate in this political process.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준비된 대통령을 뽑아달라며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Personally, I'm supporting the Democratic nominee, Hillary Clinton. She's someone who has a long-standing relationship with the Korean American and Asian American community, and so we're confident that we can continue to work together to create more opportunities for our younger generation. 민주당 힐러리 후보와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박빙의 양상을 보이는 상황. 전문가들은 유권자들의 참여율에 따라 두 후보의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과 뉴저지 한인 선출직 후보들 대부분의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뉴욕 1원 본선거는 잠시 후 9시 모두 마무리됩니다. 채널K 뉴스 이보현입니다. 40대 여성이 맨하탄 타임스퀘어의 지하철 플랫폼에서 30대 흑인 여성에게 떠밀려 전철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7일 오후 1시 20분쯤 맨하탄 타임스퀘어 42가와 7애비뉴역 플랫폼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여성이 철로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49살로 확인된 이 여성은 30살 흑인 여성으로부터 등이 떠밀려 철로로 떨어지면서 역내로 진입한 1번 전철에 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의자인 흑인 여성은 사고 현장에서 시민들에 의해 제압당한 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용의자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달에도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승객을 밀어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두 여성이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며 당시 전철역에 설치된 CCTV 카메라 녹화 영상을 분석해 두 여성 간에 말다툼이 있었는지 등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한의사도 공식적인 처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주에서 수정된 법안에 따르면 한의사의 허벌 제품과 천연 산물의 제조와 처방을 허용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한약재의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4일 뉴욕주 교육법 160조 침술 8211항에 서명하고 이 법안은 즉각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법안은 한의사의 권한과 정의를 규정했으며 허벌 제품, 천연 산물의 제조와 처방을 허용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법안 스폰서 의원들은 한의사들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전체 시간의 20%를 허벌 등 식약품 사용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며 침술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을 제조하고 처방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동안은 한의사의 한약 제조 가능 여부에 관한 정의가 명시돼 있지 않아 한약 제조와 처방에 관한 권한이 모호해 많은 한의사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한의사의 권한을 침술로만 제한했던 이전의 조항에 비해 이제 한의사의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활동 영역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이승민 뉴욕 한인 한의사협회 회장은 밝혔습니다. 허벌과 천연산물이라고 제한하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한약재의 사용을 허용한 것입니다. 한편 한의학을 주 종업원 상해보험에 포함시키는 법안은 2년 전 주의회를 통과했지만 주지사가 서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브롱스의 첫 마리화나 진료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암 투병 환자 등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환자들에게 장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 마리화나 진료소 한 곳이 추가됐습니다. 7일 뉴욕원에 따르면 사우스 브롱스 헌츠포인트에 있는 파마케니스가 6일 정식 개장했습니다. 파마케니스는 어제부터 의료용 마리화나를 피울 수 있는 증기 팬 등을 갖추고 암 투병 환자 등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환자들에게 장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진료소는 당초 수개월 전에 오픈이 추진됐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개업이 지연됐습니다. 현재 뉴욕시 5개 보로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리화나 진료소는 파마케니스를 포함해 3개로 늘었습니다. 뉴욕주는 총 8개의 진료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맨하탄 이스트빌리지에 뉴욕시의 첫 마리화나 진료소가 문을 열었고 같은 날에는 엘머스트 퀸즈 센터몰 인근에 두 번째이자 퀸즈의 첫 진료소가 개장했으며 조만간 올바니에 4번째 진료소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한편 암과 간질, 다발성 경화증, 루게릭과 파킨슨, 에이즈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의료용 마리화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불법 체류 이민자가 8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전체 노동력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는데 건설과 노동 분야에 집중돼 있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을 보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 공개한 불법 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노동 참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이란은 불법 체류 이민자는 약 8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지난 2008년 830만 명으로 조사됐던 것에 비해 30만 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경기 침체가 시작된 이후 불법 체류 이민자의 노동 참여 규모는 800만 명 선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체 노동력에서 불법 체류 이민자들이 차지하는 일자리 비율은 5% 정도입니다. 지난 1990년의 3%와 비교하면 2%포인트가 증가한 것이지만 이 같은 통계가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이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산업 분야는 농업과 건설 분야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자들이 미 노동시장에서 미국인들을 대체하기보다는 미국 태생 노동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뱅크 오브 호비 전산망 통합을 앞두고 이번 주말인 11일부터 13일까지 전 지점 휴무를 알렸습니다. 14일 전산망이 통합되면 이용 절차가 다른 부분이 있어 유의할 것을 고객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흡은 최근 고객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11일 금요일부터 13일 일요일까지 전 지점 휴무를 알렸습니다. 뱅크 오브 호흡은 이 기간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며 ATM이나 데빗카드를 사용할 경우도 잠시 동안 불편이 있을 수 있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특히 구 BBCN 고객인지 구 윌셔 고객인지의 여부에 따라 14일 이후 이용 절차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 유의할 것을 공지했습니다.
일례로 구 윌셔은행의 고객들은 시스템 통합이 완료되는 14일 이후 인터넷 뱅킹에 첫 로그인할 때 한 가지 이상의 보안용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모바일 뱅킹은 구 BBCN의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구 BBCN 고객은 새로운 앱 사용 때 재등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 BBCN 고객 중 일부에게 제공됐던 오버드래프트 프리빌리지 프로그램은 10일 이후로 중단됩니다. 비즈니스 온라인 뱅킹에 있는 거래 전자 내역서 이스테이트먼트에도 변동이 일부 생겨 구 윌셔 고객은 10일까지 발행되는 내역서를 11일 이후 조회할 수 없게 됩니다. 미리 저장해 둘 것이 권고됐습니다. 이 밖에 개인이나 비즈니스 고객들은 14일 이후에도 기존의 구 BBCN이나 구 윌셔의 체크, 예금 전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 빈곤층의 주택 부담률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주민 중 수입의 30% 이상을 렌트로 지출하는 가구가 5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파트 리스팅 전문 업체 아보도닷컴이 US 센서스 뷰로의 2015년 전국 100개 대도시 지역 통계를 바탕으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 뉴저지 뉴워크, 저지시리의 거주자 중 수입의 30% 이상을 렌트로 지출하는 가정이 54.14%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도시 중 주택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지역 19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이 중 $2만 미만 연소득을 올리는 가구 중 수입의 30% 이상을 렌트로 지출하는 가정은 무려 88.73%에 이르렀습니다. 2만에서 3만 4,999달러 이하 연수입 가구 중에는 85.51%가 3만 5천 달러 이상 4만 9,999달러 이하 연수입 가구 중에는 71.15%가 수입의 30% 이상을 렌트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연수입이 5만 달러 이상 7만 4,999달러 이하인 가구 중에서는 40.88%만이 수입의 30% 이상을 렌트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7만 5천 달러 이상 연수입 가구는 단 9.77%만이 수입의 30% 이상을 렌트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도시에서 중간값 이하의 수입을 거두는 빈곤층의 주택 부담률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에서 30일 미만의 불법 단기 숙박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이 또다시 연기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발효된 이 법안에 대한 금지 소송과 가처분 소송으로 법 시행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30일 미만의 아파트 단기 임대 광고 행위 금지 법안이 지난달 21일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발효됐지만 이에 따른 단속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법안은 에어비앤비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신문, 라디오, 전단지, 이메일이나 텍스트 메시지 등 어떠한 매체에도 집주인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30일 미만의 단기 임대 홍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법이 발효되자 이 법의 시행 금지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 후 뉴욕시와 에어비앤비 측은 합의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인데 법원은 양측이 합의안을 도출할 때까지 법 시행을 2차례 보류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일 시정부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또 한 차례 시행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18일까지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도록 돼 있지만 그때까지 최종 합의가 나오지 않더라도 법 시행은 또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대목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오늘 치러지는 본선거의 주민투표 결과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호형 마리화나 허용 등 다양한 현안이 투표에 붙여집니다. 우선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법안은 주민 발의안 64호로 21살 이상 성인들의 기호형 마리화나를 허용하고 마리화나의 생산이나 판매, 사용 등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의료용 마리화나만 허용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주민 발의안 64호가 통과되면 마리화나 관련 사업이 수십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선 콜로라도와 워싱턴, 알래스카, 그리고 오리건주 등 4곳에서 기호형 마리화나를 허용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애리조나, 메인, 매사추세츠, 네바다 등 4개 주가 내일 이와 관련한 주민 발의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담배세 인상안도 주민 투표에 붙여집니다.
담배세 인상안은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판매 시 한 갑당 붙는 세금을 $2 추가하자는 내용으로 건강 관련 단체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애연가들의 반대 의견 역시 만만치 않아 투표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해부터 실시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법에 대한 찬반 투표와 탄약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내용의 총기 규제 법안, 그리고 사형제도 폐지 아닌 주민 발의안 62호에 대해서도 주민 투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미 전국 최대 한인 방송 TVK가 TV 홈쇼핑을 론칭합니다. 오늘부터 한국의 우수 제품들을 미주 한인들에게 제공하는 T-커머스의 시험 방송이 시작되면서 한국 중소기업 우수 상품들의 해외 판로 개척도 기대됩니다. 노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전국 최대 규모의 한인 케이블 방송국 TVK가 오세영 대표가 운영하는 KTH와 함께 사업 협약 체결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KTH는 한국 내 우수 상품의 해외 판로를 개척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난 12년 동안 저희 TVK를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우수한 중소기업 상품들을 저희 TVK를 통해서 소개하며 또 나아가서는 저희 교민 외에 아시안과 타 인종들께도 다가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전역 3,700만 가입 가구를 가진 국내 최대 규모 한인 케이블 방송국 TVK는 자체 채널을 활용해 T커머스 상품을 판매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데 양사가 협력했습니다. KTH 홈쇼핑은 한국에서 런칭 3년 만에 매출 2,400억 원까지 달성하며 T커머스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최고의 홈쇼핑사입니다. 오늘 KTH 홈쇼핑 채널 런칭을 통해 현재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TVK 방송 2개의 채널 TVK와 TVK2에서 KTH 홈쇼핑 채널이 매일 방송됩니다. 오늘 홈쇼핑 첫 방송에서는 한국에서 대히트를 쳤던 몽크로스 프라이팬, 메디니스 목 안마기, 오토싱 청소기 등을 최저가로 구성해 방송됐습니다. 앞으로 KTH 홈쇼핑은 주로 미주 지역에서 소개될 수 없었던 생활 가전 제품뿐만 아니라 40대에서 50대 여성들을 겨냥한 패션, 침구 등 다양한 상품 공급을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의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들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온 오프라인 판로 개척에도 적극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TVK 뉴스 노정윤입니다. 계속해서 월드리포트입니다. 세계 3대 진미 중의 하나인 송로버섯은 아주 귀한 데다 비싼 값에 거래돼 숲속의 금으로 불리우는데요. 해마다 이때쯤 이탈리아에서는 송로버섯을 캐기 위한 골드러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북서부 알바 지역. 개 한 마리가 연신 킁킁거리며 떡갈나무 숲속을 헤집고 다닙니다. 이곳저곳 한참을 뒤지더니 마침내 하얀 돌멩이 같은 걸 찾아냅니다. 바로 세계 3대 진미 가운데 하나인 송로버섯. 그 중에서도 최고라는 하얀 송로버섯입니다. Tartufo è strano, è una cosa bellissima perché è strana, non si sa mai dov'è, mai. Allora. 송로버섯은 주로 이탈리아나 프랑스 등지에 떡갈나무 숲 땅속에서 자라는데 송로버섯 사냥꾼들은 해마다 10월이 되면 본격적인 사냥에 나섭니다. 쉽게 발견하기 힘든 송로버섯을 찾기 위해 전에는 후각이 좋은 돼지를 이용했지만 돼지가 버섯을 먹어치우는 경우가 많아 요즘은 개를 훈련시켜 이용합니다. Cane è una cosa, non dico meglio della moglie, ma per il tartufaio è una cosa. 송로버섯은 철갑상어 알인 캐비아, 거위 간인 푸아그라와 함께 세계 3대 진미로 불리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로 꼽힙니다. 송로버섯의 향은 성적 흥분을 야기하는 페로몬 냄새와 유사해 예로부터 프랑스 귀부인들 사이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그만큼 비싼 값에 거래돼 왔습니다. 인공 재배도 안 되고 수확량도 적어 이탈리아 알바에서 나는 하얀 송로버섯은 보통 1kg에 500여만 원. 최고급품은
킬로그램당 1억 5천만 원을 호가합니다. Au goût moins, mais c'est surtout cette odeur, la structure. Moi, je l'aime particulièrement toute simple, juste sur des pâtes ou du risotto, toute simple. 송로 버섯 사랑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은 이탈리아는 유네스코 측에 그들만의 송로버섯 문화를 무형 문화재 유산으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신분 도용에 따른 세금 환급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 합동센터가 출범합니다. 연방국세청은 각 주 세무당국, 세무전문가, 금융기관 등과 연계해 Security Summit Initiative를 발족하고 개인과 사업체가 신분 도용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신분 도용 세금 환급 사기 정보 공유와 분석센터를 론칭합니다. 뉴욕 한인회가 한국국민연금공단과 공동으로 12일 오후 2시 한인회관 6층에서 한미사회보장협정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뉴욕 지역 거주 국민연금 수급자와 지상사 주재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는 한국국민연금제도, 한미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소개, 미국 연금제도 개요, 급여 청구 절차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개별 상담도 실시합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이 지니 박 씨와 리치 박 씨를 새 이사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지니 박 씨는 피플 매거진과 인스타일 등에서 편집장을 지냈고 타임즈의 아시안 아메리칸 언론인 협회 뉴욕 지사장을 역임했습니다. 리치 박 씨는 금융 전문가로 희귀암 연구기관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계층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한인 커뮤니티 재단의 이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 오버팩 파크 크릭에 빠진 8살 소년이 941셈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소년의 실종 신고를 받았고 곧바로 또 한 소년이 오버팩 인근 강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버겐 카운티 셰리프와 팰리세이드 파크 경찰은 익사 위기에 빠진 소년을 구출해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소년은 자폐 증세가 있었으며 가족들과 함께 공원을 찾았다가 불상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흐린 가운데 한 차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60도, 섭씨 16도, 밤 최저 40도, 섭씨 4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차차 흐리겠습니다. 금요일은 지역에 따라 간간히 흐리겠고 약간의 바람도 불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쌀쌀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